뮌헨 안보회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제국주의가 사라졌는지 알았는데 차이나가 다시 제국주의를 하려고 그런다고 따끔한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서 놀라운 역사적인 자료를 보았습니다. 4대 문명이 발생을 쭉 BC에 수천 년부터 쭉 이렇게 연대표가 있는데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중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지금 쫙 정체성을 유지한 나라가 세계 역사에서 딱 한 나라, 차이나입니다. 그 위대한 로마 제국 1500년밖에 안 갔습니다. 몽골 제국 100년밖에 못 갔어요. 점령한 땅으로 말하면 나폴레온이 한 110만 킬로미터,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350만 평방킬로미터 지배인데 몽골 제국은 777만 평방킬로미터를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대영 제국, 5대양 6대주의 유니언 제국을 나누는 지금 뭐 조그만 섬나라로 주저앉았죠. 그 다음에 그 독일 제국과 일본 제국 그렇게 설쳐대다가 미국한테 옮기다니 결국은 100년도 못 넘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제가 맹견 위대한 중국어란 책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차이나가 수천 년을 엠파이어, 제국을 유지한 비결이 뭔가 보니까 딱 중국식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무력으로 점령한 겁니다. 주변 국가를. 그거는 뭐 서구 제국주의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한족을 이주시킵니다. 점령한 지역으로. 근데 대영 제국이나 프랑스 제국주의 할 때 프랑스 사람이나 영국 사람을 뭐 아프리카나 인도 가서 아니 완전히 거기서 뿌리박고 살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군대만 보내고 경제적인 착취만 했거든요.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그 한자 문명, 그러니까 진짜 한자 문명권은 진짜 우수한 문명입니다. 한자 문명권은 문화적인 점령을 해버립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딱 치면 주변 어느 나라는 한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시노피케이션, 중국화돼가지고 그냥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중화제국에 편입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족이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도 한족인데, 저 그림에서 보듯이 황하 상류에는 조금만 여러 그 중국 땅에 있던 종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데는 북쪽에는 흉노, 선비, 거란, 여진족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장종, 묘족들이 다 있었죠. 근데 지난 수천 년의 중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주변 민족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한화, 시노피케이션 시킨 게 중국 역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 중국의 남쪽의 산 속에 사는 그 소수민족 묘족 사진인데 저 사진 보시고 여러분 혹시 관광 가셨다가 야 여러분 이 경치 좋은 산 속에 사니까 얼마나 좋겠냐가 미세먼지도 없고 그런 이야기 했다는 진짜 그 묘족 저 사람들이 열받을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산 속으로 갔냐면요. 원래 저 사람들도 이 농사 잘 되는 평지에 살았어요. 그러다 한족이 자꾸 남아 하니까 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한화되든지 한족화되든지 아니면 산속으로 도망가서 살면서 자기 소수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두 가지 선택인데 이 묘족이 사람은 산속으로 가서 이렇게 진짜 어렵게 살면서 그래도 민족의 정체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중국의 수천 년 역사, 거란 선비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이 같은 중국의 한화 작업이 지배하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 동북공정 우리 고려 역사하고 싸우는 거, 신장 위구르 있지 않습니까? 서북공정, 티베트 있지 않습니까? 서남공정 지배하게 중국이 하고 있죠. 위구르에 가면은 이런 농담이 있답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위구르 사람이 카페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미국 사람이 시가리에 담배를 확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메리카에는 그 시간에 신호 많아서 확 던져버리래. 그 옆에 있던 그 일본 사람이 먹던 스시를 확 던져버리래. 창문 밖으로. 우리 재팬 스시 너무 많아. 그 말을 딱 들으니 위구르 사람이 옆에 있던 중국 사람을 창밖으로 확 던지랍니다. 왜냐면 우리 위구르에 중국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 우스갯소리죠. 위구르에 지금 이가 환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위구르는 우리가 흔히 보듯이 뭐 양 키우는 그런 미개한 민족이 아니고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맹길 때 위구르 문자를 많이 참조하셨다고 그러고 이제 문화적으로 앞서고 징기스칸 몽골 제국 때는 위구르인들이 그 브레인 역할을 했고 엄청난 문화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구르도 그 1863년부터 1949년에는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독립국이었습니다. 근데 요 나라가 어떻게 한화되는 과정을 보면 제입니다. 첫째, 그 마오쩌둥이 이제 49년에 무력으로 점령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맹길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데 건설 병단이라는 걸 보내요. 베이징에서 한족 청년, 젊은 청년들이 건설 병단을 갖고 열심히 위구르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막에 길도 놔주고 뭐 댐도 맹길어주고 그러니까 위구르 사람들이 thank you so much, Chinese. 무력으로 점령하고 착취 안 하고 와서 뭐 댐 맹길어주고 우물 파주니까 위구르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문제는 도와주러 왔던 건설병단이 알고 보니까 한족의 이주 집단입니다.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한족 청년들이 주저앉았는데 전 세계에서 생활력이 제일 강한 민족 중에 하나가 한족입니다. 한족이 얼려 들어가면 그 유통이나 상권은 3년 만에 뺏깁니다. 그러니까 위구르 이 양 키우고 염소 키우던 말 키우던 사람들이 한족에 하고 이 경제적인 경쟁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위구르족은 현지의 경제력을 한족한테 뺏기고 이제 1949년에 그 위구르 신장 지역의 한인 비중이 6.6%밖에 안 되는데 지금 완전 역전됐습니다. 한인이 1000만이고 위구르인이 800만. 그 한족 숫자가 더 많은 겁니다. 그 사진 보세요. 이 사진 뭐 마처럼 건물 뒤지 않습니까? 저 위구르 사람 자본력으로 못 찍거든요. 그 중국 베이징 자본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경제력을 장악하는 그 표시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문화적인 점령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중국어 방송이 나오고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리니까 그 위구르의 고유한 문자, 위구르 언어가 없어지는 거죠. 보십시오. 다 한자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2006년에 그 티베트 라사와 중국의 운남선에 있는 칭짱 철도가 개설됐다고 뭐 신문이나 모든 사람은 야 이제 뭐 티베트가 근대화 되겠다고 막 박수 칠 때 저는 딱 느꼈습니다. 야 티베트 독립자가 물 건너갔다. 왜냐면 철도가 계속 개설됨으로 해서 그 물결을 타고 중국 상품, 중국인들이 대거 이주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티베트 뭐 박물관인데 위에 한자로 써있고 조금만 티베트입니다. 저러면서 서서히 티베트 아이덴티, 경제를 한인들한테, 한족한테 당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점령을 당하면 독립의 끝입니다. 중국의 편입됩니다. 한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드라마틱한 하나 만주족이죠. 만주족이 청나라에서 그 중국을 200몇 년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청나라 누르하치가 한자 문명권이 무서운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딱 치시려면 모든 공문서는, 청나라의 공문서는 만주어하고 한자어를 두 개를 병기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자금성에 보면 한자어하고 만주어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문자 중에 하나가 한자고 한자 문명권입니다. 만주어가 한자하고 경쟁을 할 수 없죠. 지금 만주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유심히 이렇게 한 20여 년간 중국 학생을 가르쳐 보니까 남쪽에서 온 중국 학생, 북쪽에서 온 중국 학생, 만주족을 제가 구별할 줄 알아요. 알게 되었어요. 이 만주족은 학생은 뭔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만주족은 기만민족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한족은 농경민족이에요. 그래서 저 남학생이 제 여학생이 만주족 같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중국 학생들 사이에 있을 때 물어보면 대답 안 합니다. 딱 둘이 있을 때 저하고 그 학생과 같이 있을 때 야, 너 만주족 아니니? 그러면 교수님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만주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 반가워서 야, 그럼 너 청나라로서 누르와치 아니? 그럼 놀랍게도 몰라요. 자기가 만주족인데 그 대청제고 만주족 자기 조상의 자라온 역사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만주족의 정체성, 자기 역사를 모르니까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부심이 없어요. 만주족은 당연히 자부심이 없죠. 역사를 보니까. 그리고 근데 교수님, 그냥 저는 이렇게 된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만족이고 엄마가 한족이면 자기는 한족이 된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만주족이 한족과 결혼하면 그 자식들은 한족이 되니까 점점 만주족은 없어지고 한족이 많아진 거죠. 근데 교수님, 그냥 저는 한족으로 사는 게 편해요. 뭐 우리 조상의 만족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한족이 한자 문명이 대단한 겁니다. 자기를 정벽한 민족을 꼴까당 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 연변 조선족 자치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한화되고 있습니다. 한족이 이주해갖고 중국 땅이 되고 있어요. 조선족 자치구는 쉽게 말하면 간도입니다. 간도. 우리 역사학자들은 그 일제하고 청나라가 둘이 밀약을 맺어갖고 간도가 우리 땅인데 중국 땅으로 했다고 언제거는 우리가 뭐 만주까지는 못 찾아도 간도는 우리 땅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는 땅인데 그 영화 봉오리 전투, 청산리 전투 다 우리 간도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독립운동이 먼거지죠. 근데 중국 애들이 참 교묘하게 이 간도 땅, 조선족 자치구를 그 중국화하고 있습니다. 1951년에 조선족 자치구였거든요. 1급인데 55년에 조선족 자치주로 그러니까 한 단계 격을 낮췄어요. 다운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 옆에 한족이 많이 살고 있는 둔화를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편입시키니까 자연히 그 조선족 인구 비중이 떨어지는 거죠. 이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한 200만 명이 우리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한족이 한 64%고 조선족이 한 32%인데 그 조선족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 귀화하고 한 50만 귀화하고 해요. 제가 이탈리아 가보니까 이탈리아에서도 그 펜션 하우스 하면서 이 자주족 조선족 출신이 살고 있더라고요. 30만 해외 체류해서 점점점 이 조선족의 비중이 떨어지는데 30% 미만이면 그 자치주 자격을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지 않습니까? 이 중국이 집요하게 이렇게 주변국을 중화제국의 그늘 아래 하는데 동아시아에서 딱 한 나라 중국이 한화에 실패한 나라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첫째 단계 중국애들 흔히 쓰면 무력점령 했었죠. 그 뭐 고구려 백제멸망시고 통일신라도 먹으려고 뭐 도독부 맹길지 않습니까? 7년 전쟁하다 결국은 쫓겨갔고. 그다음에 한족의 이주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족의 경제력, 화교 장악, 이 대한민국에서는 안 됩니다. 이 번영하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은 화교들 뭐 자이반탑으로 나갔고. 근데 제가 이제 산동성에 가서 북한에 살던 화교를 만났어요. 북한에 살다가 이제 사람들은 왔는데 그 사람이 여기다 보니까 북한도 화교들이 만만하게 경제력 장악하게 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규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이제 화교가 발붙이는 거 한족 위주는 아주 틈새를 안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점령이죠. 한자 문명이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뭐 위그로 문명하고 뭐 만주족 문명하고 해서는 잡아먹을지 몰라도 우리 세종대왕이 맹기신 한글은 안 되죠. 한글이 얼마나 우선 특히 정보화 시대 한글이 최고입니다. 한자 문명이 대한민국을 문화적으로 점령하기는커녕 정신 안 차리는 우리 K문화가 중국을 점령할 판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이 한화형 제국주의에 유일하게 좌절한 땅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